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지난밤 미국에서는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요. 결과는 1.1%로 예상치를 훨씬 더 밑돌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인플레이션은 더 심화되는데 물가는 더 오르는 현상을 말을 합니다.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살펴볼 때 인플레이션은 더욱더 심화되고 노동 지표는 계속해서 견조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GDP부터 살펴보시면 예상치인 2%를 훨씬 더 밑도는 1.1%가 나왔고요. 밑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들은 오히려 계속해서 줄면서 계속해서 노동시장이 견조한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물가 지표를 보면 물가는 오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연준이 가장 인플레이션을 볼 때 선호하는 지표죠. 근원 PCE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인 4.7%를 웃도는 4.9%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지출을 하고 있고 또 실업률 또한 50년 만에 최저치에 근접했다면서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탄탄하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상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기업들의 대규모 정리해고에 노동시장의 열기는 점차 식어가고 있으며 성장세는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피할 수 없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은행권 불안감이 이번에 금리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시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FOMC 임박 금리 인상 시나리오인데요.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고 대응을 해봐야 할까요?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 플로우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올랐고 그게 이제 GDP라기보다는 실적 때문에 간 거였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경제 지표라든지 GDP 다 떨어질 수 있거든요. 과연 맘대로 할 수 있을지 25bp 올리는 걸 한번 냅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또 김영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FOMC 임박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되겠는데요. 세 가지로 저희가 또 나눠봤는데요. 자, 우선 금리 인상의 가능성, 그렇죠? 꼭 굳이 5월이냐, 딴 때도 있는데, 그리고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 투자 전략까지 FOMC의 맞춤 전략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부터 볼까요? 일단 오늘은 금요일이기도 금요일이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 주에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주중에, 그렇기 예. 때문에 더불어서 또 이제 월요일 그리고 금요일 다음 주는 또 휴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황금 휴일이고 오늘 또 이 전철 타고 오는데 캐리어 들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행 준비하시는 네, 분들 여행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주에 휴일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휴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이 강하게 움직인다라고는 생각이 되지는 않거든요. 네, 네. 오늘도 그렇게 종목들이 순환이 많이 돌고 있지는 않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제 FOMC까지 이제 발표가 되는 한 주가 될 텐데 굉장히 또 5월 달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최근에 또 워낙에 이 시장에 어지러운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다뤄보고 FOMC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패드워치 잠깐만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이죠. 네, 네. 패드워치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보통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가능성을 좀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하곤 하죠. 그러면서 5일 이제, 남았네요. 5일 15시간 남았네요.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 어제까지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70%대였는데 네. 86%대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여전히 연준은 금리 인상을 바라고 있다라고 그쵸.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여전히 지금 아직까지 이 베이비 스텝을 진행을 할 거다라는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좀 여론이 쏠리고 있고 지금 연준이 최근에 이제 이야기한 바로는 인플레이션 추세가 긴축을 종료할 만큼 아직까지 완전하게 꺾이지는 않았다. 네.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꺾여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만족스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고용시장 앞서 이제 또 이 은성 형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은 고용시장 아직까지 괜찮다, 경제 튼튼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올려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사실 이 올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이 경제 성장률 1.1%라는 또 굉장히 낮은 수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반토막이에요? 네, 반토막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냥 계속 경제 튼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이제 연준은
조금 더 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아무래도 확실하게 좀 물가는 잡고 가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온도차가 있네요. 네, 그러면서 네. 지금 현재 이 금리 인상을 한 번 정도 더 진행을 한 다음에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상황 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도 이제 최근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왜 이제 나타나고 있냐라고 하면 바로 최근에 이 퍼스트 리퍼블릭의 또 나와요. 초급락 때문입니다. 네, 또 나왔어요. 그저께 40% 넘게 예. 그리고 엊그저께 50% 넘게 하락을 했잖아요. 이 종목은 한 번 빠지면 거의 네. 무조건 두 자리예요. 어마어마하게 예. 빠지고 있고 뭐 역시나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지금 이제 초급락이죠. 그렇죠. 초급락을 하고 있는 이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네. 예금 폭이 어마어마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이 최근에 대형 은행에서 지원금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부분이 또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됐을 텐데 실적 반영된 거를 봐도 실질적으로 예금 감소폭이 반토막이 넘게 났다. 예. 제가 미국 국민이어도 거기다 안 넣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은행권에 또 전반적으로 이 우려감들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뱅크런 우려가 또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군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우려감을 다시 키워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은행권 기업들이 다시금 문제가 생기려고 하는데 여기서 또 금리 인상한다고? 지금 그게 맞을까? 5%면은 이미 이제 한계까지 도달을 했고 GDP가 지금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금리 인상을 한 게 맞나라는 또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합리적인 얘기예요. 예. 그래서 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네. 항상 이제 연준은 여전히 금리 인상을 원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뭐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라든지 그다음에 라팔 보스틱 연준 총재라든지 아직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5월 달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예.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극히 일부 이제 최근에 어느 정도 나타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스탄 굴수비라고 네. 이분이 이제 시카고 연은 총재님이신데 새롭게 바뀌었죠. 네, 이분께서는 이제 침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슬슬 좀 신중하게 너무 금리 인상 지금 보게 되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얼마나 저거보다 가파른 적이 없어요. 네. 옛날에 보면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 당시에도 이제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긴 했었는데 야, 최근보다는 덜 올랐었던 것 같거든요. 각도가 달라요. 네, 각도가 거의 이제 90도 수준으로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낙에 너무 가파르게 올렸으니까 지금 부작용이 너무 크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슬슬 또 6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아, 5월엔 동결하고 그렇죠. 6월에 올리자. 5월 달에는 그러니까 네. 지금 굳이 이렇게 금리 인상을 빠르게 했는데 여기서 더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보스턴대에서 이제 경제학 교수님이 계세요. 네. 이분은 이제 브라이언 베툰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원자재 가격 급등세 최근에 또 많이 누그러지고 있지 않느냐. 네. 최근에 전기차 배터리 가격 낮아진다라고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원자재 가격 많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원가 낮아지면서 판가도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원자재 가격들 전체적으로 누그러지고 있는데 네.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인플레이션도 지금 가라앉고 있는데 굳이 아. 금리를 이렇게 또 한 번 더 올릴 필요가 있을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FOMC 의원이라면 나는 네. 지금 당장 금리 동결에 투표를 할 것 같다라고 이제 경제학 교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렇게 좀 엇갈리는 분위기군요, 약간. 사실 저는 오히려 전체적인 분위기는 금리 동결을 원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 네네. 연준 빼고. 그렇죠. 예, 연준은 금리 인상을 원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 외에 전체적인 뭐 경제학자들이나 투자자들은 지금 이미 경기 침체의 신호가 다 나오고 있고 성장률도 지금 급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이 나올 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굳이 여기에서 이제 무리하게 더 올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상황 보고 올려도 무방하다라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최근 이제 은행권의 뭐 연속적인 부도 우려감,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국제 정세, 그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감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상황 보자. 나는 이제 결과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정도 더 본다면 오늘 또 이제 PC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렇죠. 오늘 밤에. 그래서 PC 지표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또 어느 정도 이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밤 PC 지표를 한번 또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금리 인상을 하려면 그걸 버틸 만큼 시장이 좀 단단해야 되는데 그 단단함에 대해서 시장이 생각하는 해석과 그리고 연준이 생각하는 해석이 다른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 김영일 전문가께서 알기 쉽게 설명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사실 어제 시장을 보면서 상당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어제도 네. 말씀을 드렸었지만 왜 그렇게 느꼈냐라고 한다면 역시나 순환이 나와야 될 종목들이 슬슬 조금씩 순환이 나오고 있다? 라는 점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죠. 네, 네. 수급에 의거해서 이제 네, 네. 수급에 의거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최근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었던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은 반등이 네.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슬슬 자리를 잡는 종목들은 분출이 나올 가능성이 슬슬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FOMC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워낙에 좀 하락이 많이 나왔고 사실 저는 역시나 아직까지 하락이 주요하게 크게 나온 부분은 CFD발 나비 효과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이 CFD의 물량이 결론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도 일제히 투심을 다 악화시켰고 그러면서 이제 하락폭도 워낙에 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투심을 많이 악화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는 큰 악재보다는 이러한 이제 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어떤 이 외부 세력에 의해서 네. 이제 강제적으로 좀 하락을 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장이 최근에 이 정도까지도 무너질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찌됐든 이 정도까지 무너졌다라고 하면 수급이 잘 들어와 있었던 종목들도 이제 이 시장의 하락에 따라서 모양이 망가져버린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번 하락이 조금 과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어쩔 수 없이 갈 수 있는 종목들도 이제 그림이 같이 깨져버린 거죠. 아,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제 이러한 종목들, 수급이 살아있는데 네.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림이 깨져버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럼 반등도 세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러한 네. 종목들이 저는 또 빠르게 급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네네. 들면 오늘 로봇주 중에 티로보틱스가 시간의 상한가 가면서 또 추가적으로 상승 나왔었잖아요. 아, 그런 것들. 그런데 최근에 로봇주 중에 또 티로보틱스가 가장 수급이 훌륭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티로보틱스가 수급 들어온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고 조정 나온 구간에서 갑자기 시간의 상한가를 확 땡겨버렸잖아요. 이러한 그림들이 아마 이제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지금 이제 현재 상태에서 이제 이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네요. 네, 그러면서 지금 만약에 이제 네. PCE 지표가 오늘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그러면서 FOMC까지 혹시나 금리 동결을 해준다면 네. 요거는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렇죠. 네,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FOMC는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혹시나 FOMC에서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한다. 네.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금리 인상 시나리오를 그렸을 때 과연 이게 완전히 악재로 또 작용을 할 건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젠 다 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네.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네. 이제 목표치에 다 도달을 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지금 사실 연준 제외하고서는 다 금리 동결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연준이 이번에 베이비 스텝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달래기식의 발언이 안 나올 건가? 저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 이제 있거든요. 올려놓고 약간 달래기가 네.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저저번 달부터 금리 인상 지금 너무 과도하고 부작용이 너무 크고 은행권 문제도 네, 지금 생겨나고 있다라고 이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 인상 한 번 더 한다? 지금 사실 최근에 했었던 금리 인상도 무리하다. 라는 평이 많았는데 맞아요. 여기서 한 번 더 한다? 그럼 결론적으로 연준이 과도하게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 연준의 비판이 어마어마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뢰도랑도 연결되고요. 네,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더 하는 것들은 그렇죠. 그리고 결국 금리 인상을 하는 게 또 연준이 어느 정도는 원인 제공을 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대처를 잘했으면 맞아요. 이 정도까지 안 왔을 텐데 늦지 않았냐, 네, 이런 라는 시각도 네. 여전히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FOMC가 베이비 스텝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연준에서는 달래기식의 발언, 이제 상황 보고 금리 동결 가능성도 뭐 생각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 악재는 아니다. 네, 라고 그래서 하는 거군요. 저는 완전히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완전히 크게 악재로 받아들여질 거다라고까지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FOMC가 지나가게 되면 이 부분은 불확실성으로 불확실성 해소로 해소. 네, 네, 받아들여지지 좋은 않을까 거네요. 생각을 해서 저는 슬슬 이제 다시 한번 투자 전략을 적극적으로 꾸려 나가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야, 이게 어떤 시나리오가 됐든 좋은 쪽으로 갈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는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결론적으로 이제 FOMC에 대한 부분들은 네. 금리 인상보다는 이제 경기 침체가 더 걱정이 된다. 시장의 분위기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었죠. 예, 경기 네. 침체로 더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예. 결국 금리 동결 가능성이 이제 새롭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금리 동결 가능성이 첫 번째인 거고 이제 만약에 베이비 스텝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네. 파월 그리고 연준 입장에서는 달래기식의 발언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시장은 아 이제 금리는 다 올렸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 순환매가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로봇주들이나 이제 시간으로 올라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시 한번 순환이 나와준 부분, 그렇죠. 예.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이제 다시 한번 이 환경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매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좀 잡아야 되느냐? 항상 뭐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네. 다음 주 거래일이 3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화수목인데 결론적으로 이제 FOMC가 주 말 후반부에 있기 네, 때문에 네. 아마 또 눈치 보기 장세가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일단은 굳이 FOMC 이전에 무리하게 진입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는 그렇죠. 거죠. FOMC 네. 결과가 결국엔 저는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FOMC 결과 보고 움직여도 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은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네. 수급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종목들에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죠. 포트 구성을 어느 정도 이제 함께 하는 선으로 네. 이제 이 종목들을 좀 집어 넣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까지는 어느 정도 준비하는 한 주로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게 그러면 준비할 때 포트에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나 잡아놓고서 이렇게 짜놓는 게 좀 편해요. 현금 비중은 저는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는 게,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또 FOMC 이후에 또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생겨날 거거든요. 네네. FOMC가 결국엔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여진다라고 한다면 FOMC 이후에 수급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FOMC 이전에도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네. FOMC 끝나자마자 바로 또 순환이 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 다음 주에 일단 미리 조금 이 관심 가질 수 있을 만한 수급주들을 먼저 뽑아놓고, 네. 그다음에 현금 확보 어느 정도 해놔서 FOMC 결과 보고 나서 그다음에 또 접근할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현금 보유를 어느 정도 좀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보유를 많이 해놔야겠는데요, 네, 보니까. 네. 그래서 예. 지금 시장이 결론적으로 외국인들 물량도 살아있고, 그쵸. CFD 물량이란 또 대외 변수로 인해서 지금 하락이 크게 나온 부분이 또 있다라고 생각을 네네.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순환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더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최근의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주 정도까지 해가지고 수급이 활발하게 살아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매매 준비만 잘 해놓으면 충분히 또 FOMC 이후에 5월 시장 수익을 잘 챙겨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제는 준비를 슬슬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드리니까 안심이 좀 되고요. 그리고 미리 움직이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빨리 주제를 잡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테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